아내가 남편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탑3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건 남편 편을 들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내분들이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들은 결국 남편을 무너뜨리기 전에 관계를 먼저 무너뜨리거든요. 결혼 생활은 서로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려고 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사는지 모르겠어 예요. 이 말은요, 싸움 중에 정말 쉽게 튀어나와요. 진짜 내가 미쳤지. 결혼을 왜 했을까? 당신이랑 사는 게 후회돼. 그 순간 아내 마음은요, 배신감, 억울함, 외로움이 한꺼번에 올라온 상태예요. 나는 이렇게 참고 사는데 당신은 왜 나를 이해 안 해? 그런데 남편은 이 말을 이렇게 듣죠. 아, 나는 선택 자체가 잘못이었구나. 이 사람은 나랑 사는 걸 후회하는구나. 나는 존재 자체가 문제인 사람이구나. 남자는요, 사실 이 두 글자가 생명인 생명체예요. 허세, 또는 자존심이라고 하죠. 뭐 하나 하면 아내에게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했다고 떳떳하게 더 크게 이야기하죠. 사실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허세 중에 또 다른 게 아내의 선택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한국 남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혼 남성의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배우자의 인정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사람이랑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건 행동이 아니라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문제는 이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남편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여요. 점점 더 무기력해지거나 방어적으로 더 공격적이게 되거나,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싫으면 이혼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강한 게 아니라 상처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당신한테 아무 기대도 안 해예요. 이 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의 뜻은 나 혼자 애쓰는 것 같아. 기다리는 게 지쳤어. 더는 실망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남편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나는 이미 탈락이구나. 노력해도 소용없겠네. 어차피 기대 안 한다 했잖아. 기대를 안 한다는 건요, 사실상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신호처럼 들려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 갈등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를 경멸과 무관심이라고 했어요. 기대가 사라지면 관계는 조용히 식거든요. 화내는 게 아직 애정이에요. 실망하는 것도 아직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대 안 해 라고 말하는 건 마음이 다치기 직전이라는 신호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좀 더 나을까요? 나 아직 당신에게 기대가 있어. 그래서 더 서운해.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은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구나.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는 완전히 포기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움직임을 멈추거든요. 결혼 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그 의미가 사라진다면 좌절만이 남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돈도 못 벌어오면서 말은 많아 예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많은 아내들은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는지 알아? 나도 일하고 집안일하고 애도 보잖아. 그런데 왜 책임감은 내가 더 큰 것 같지? 맞아요. 좀 억울해요. 특히 요즘처럼 물가 오르고 대출 부담 있고 아이 교육비까지 신경 써야 할 때는요, 경제 문제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불안이죠.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나는 가장으로서 실패자다. 나는 비교 대상에서 밀린 사람이다. 내가 벌어오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아내는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그마저도 무시하는구나. 남자들은요, 사랑받는 존재이기 전에 쓸모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가장이라는 단어가 남편의 어깨 위에 남아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남성의 직업 안정성과 소득 수준은 자존감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요. 경제적 성취가 곧 자기 존재 가치와 연결되는 경향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벌어오면서 말은 많아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남편의 기둥을 뒤흔드는 말이죠. 남편이 그래 더 벌어야지 이렇게 각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세 가지로 가거든요.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대화를 줄이죠. 어차피 돈 얘기할 텐데 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어하죠. 나만 못 버냐? 너는 뭐 얼마나 벌어?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거죠. 또 위축될 때가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죠. 저는 이게 좀 슬퍼요. 도전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해도 욕먹는데 뭐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죠.
결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던진 말이 오히려 동력을 꺼버릴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아내도 상처받고 있다는 걸 잘 알죠. 근데 겉으로 되게 강해 보이는 남편도 속으로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도 부담돼, 나도 불안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무서워. 그런데 이걸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능력에 대한 언급보다는 상황을 공유하시는 게 좋아요. 배우자와 반대되는 토론을 여는 게 아니라 같은 편에서 그 문제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없애야 할 숙적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같이 달려나갈 우리 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남편이자 아내가 되는 거고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참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 대신 관계를 살리는 말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사는지 모르겠어. 그 말 속에는 사실 나 너무 외로워가 들어있고요. 이제 당신한테는 아무 기대도 안 해. 그 말 속에는 나 아직 기대하고 있어가 숨어 있어요. 돈도 못 벌면서 말은 많아. 그 말 속에는 나 너무 불안해가 있거든요.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아직 남편을 놓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정말 놓으면 아예 말도 안 겁니다. 우리는 화난 게 아니라 사실은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편들도 무심한 게 아니라 표현이 서툰 경우가 많죠. 나도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나 인정받고 싶어. 나 당신한테 괜찮은 남편이고 싶어. 이 속마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싸우게 되고, 이 속마음을 보기 시작되면 우리는 조금씩 달라져요. 부부는요, 완벽해서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실수해도 다시 말 걸 수 있어서 오래가는 거예요. 물론 정말 가망이 없는 남편도 있고 큰 실수를 한 남편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 답이 이혼이 아니라면 그 남편에게도 다시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꿈틀대면서 긍정의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당신 왜 그래? 대신 나 요즘 힘들어. 당신이 문제야 대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작은 변화가 관계의 방향성을 바꿔요. 막상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의 관계 때문에 부정적 대화를 할 확률도 높죠. 그래도 도전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보려고 보신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면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그 마음이 있는 한 아직 늦지 않았어요. TV에 이혼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을 확대해서 자극하고 도파민을 많이 자극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 적게 나오지만 안 좋은 부분들이 개선돼서 좋게 사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직접 접해보고 만들어 봤어요.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가셨으면 해요. 모든 부부들이 평범한 부부가 될 때까지 지금처럼 컨설팅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